네빌 체인벌린은 우리에게는 우리 시대의 평화로 잘 알려진 정단기 시대 영국의 총리입니다. 대독 유화 정책으로 인해 당대에도 편대에도 무수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그런 그에게 일말의 변호를 해준다면 당대 평화주의 여론을 감안하여 전쟁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그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그에게 도저히 변호할 수 없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자신에 대한 과신에 찬 나머지 외무부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외교 정책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특히 체인벌린은 놀랍게도 미국이 내민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였는데요. 참모진과 상의 없이 이런 독단적 결정을 내린 체인벌린을 보고 당시 외무장관이었던 앤서니 이드는 사표를 내게 됩니다. 수상님의 독단적인 외교 정책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외무부 장관이 제 의견을 듣지 않고 유럽의 두 독재자와 강화를 하려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앤서니, 전임 내각에서 재무장관을 했던 나로서는 현 상황에 영국이 전쟁을 했다가는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잘 알고 있어. 또한 물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대중의 민의를 거스를 수가 없단 말이오. 그대는 지난 대전쟁의 참상을 겪었던 국민들에게 또 다른 전쟁을 강요할 수 있겠소? 우리에게 최선의 방도는 독일과 이탈리아가 엇나가지 않도록 우호를 쌓는 것이오. 히틀러 그자를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프랑스와 소련과 연합하여 향후에 큰 재앙이 될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앤서니, 그대는 외무부 장관이지 전쟁 장관이 아닐세. 외무부 장관이라면 오히려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외무부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미국의 손을 뿌리치신 수상님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죠. 아무리 우리 미국이 고립주의를 표방하여 유럽의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한들 현재 유럽은 누가 봐도 개판 5분 전이야. 영국과 프랑스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어. 언젠가 곧 큰 전쟁이 발발할 것임이 분명해. 그 전에 우리가 나서서 교통 정리를 해야 할 텐데. 하지만 아무리 짙어져가는 유럽의 정세에 잘못하면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손쓸 수도 없을 정도로 전쟁이 커진다면 그때 미국은 어떻게 감당하겠나? 수장님, 워싱턴에서 온 미국의 극비서관입니다. 미국이? 워싱턴의 유럽 열강 각국의 정부 대표를 초청하여 토론을 열고 싶다. 영국 정부가 정포적인 지지를 보낸다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부와도 접촉하겠다. 즉, 미국 주도하에 현 사태를 교통정리를 하겠다는 의미로군. 당장 받아들여야 해. 베르사유 조약 이후로 남의 일처럼 반갑만 하던 미국이 나서다니. 이건 기회야. 당장 나가서 미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오자. 하지만 난 반대야. 응? 대체 왜? 미국은 우리 대영제국이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우리를 과소평가한 거야. 우리 영국은 충분히 독일과 이탈리아와 협상할 능력이 있어. 그렇지만 외무부 장관인 이든과 의논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 루스벨트 대통령의 제안은 자칫 관계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탈리아를 자극할 수도 있어. 이든은 현 이탈리아판이 당연히 미국의 제안에 환영하겠지. 런던에서 답신이 왔습니다. 당연히 우리 미국의 선의에 감동했을 거야. 무슨 문제라도. 우리 영국은 미국의 제안을 환영하지만 우리가 독자적으로 독일과 이탈리아와 협상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특히 우리 영국은 독일의 협력국이자 독일 외국의 기무인인 이탈리아와의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 이탈리아가 오관계 회복에 열의를 보인다면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점령을 승인할 용의도 있다. 영국이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점령을 승인한다면 극동지역에서 일으키는 일본의 행위에 대한 우리 미국의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수상님의 거절은 실로 전쟁이 아닌 방법으로 세계를 봉합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마지막 한 가닥을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이것도 어떻게 제가 휴가를 간 사이에 이런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앤서니, 어째서 그렇게 단정을 짓는가? 아직 이탈리아와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유효해.
수장님께 남은 마지막 한 가닥은 미국에게 자신있게 말했던 이탈리아와의 협상이겠죠. 하지만 그 이탈리아는 아직 스페인 내전에 파병한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고 있으며 지중해에서 사사건과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이미 이탈리아와 독일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앤서니, 무슨 근거로 그리 속단하는가? 됐습니다. 전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전 깨끗이 물러나겠습니다. 체인벌린의 영국은 결국 1938년 4월 영국-이탈리아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협정의 주요 골자는 이탈리아가 중부 유럽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영국이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점령을 용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협정 날짜가 1938년 4월이라고 했었죠? 그때는 이미 독일의 오스트리아 합병인 안슐루스가 일어난 상황이었기에 처칠은 이를 두고 거의 의미가 없는 협정이라고 질타하였습니다. 즐겁고 유익한 시청이 되셨나요? 원래대로라면 영상이 더 길어야 하지만 까다로운 유튜브 가이드라인 정책 때문에 영상을 분할하고 시체를 두어 직접 검토를 받고자 합니다. 즉, 기존에는 한 텀에 하나의 영상이 올라갔다면 이제부터는 한 텀에 2개의 영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